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0쪽 보세요. 기출문제 좀 볼게요. 30쪽입니다. 자, 1번 보시면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1번까지 5번까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답은 5번이죠.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회적인 안녕의 내용으로 올바른 거. 자, 사회적인 안녕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업에 충실하면 사회적인 안녕? 그럼 나는 직업이 도둑이니까 도둑질만 열심히 하면 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예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3번. 이건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건강에 대한 현대적 건강 개념. 현대적 건강 개념 하면은 아까 생활 개념 기억하시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5번도 봅니다.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올바른 거예요. 자, 건강 결정 요인을 생물학적 요인, 우리 인체 생리도 배우셨을 거야. 환경적 요인, 생활 양식, 보건의료 체계로 나눴다. 이래도 딱 나와야 되잖아. 총체적 모델 아니면 라논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생활 양식의 변화와 환경의 개선이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네, 맞아요. 라논드 보고서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이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저는 11번도 한번 풀고 싶어요. 자, 11번 볼게요. 자, 생태학적 모형의 구성 요소로 올바른 겁니다. 그럼 생태학적 모형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병원체, 숙주,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정확한 정답은 없어. 그럼 뭘 할까요? 병원체, 병원소 괜찮지? 2번에 개인 헤이트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생태학적 모형에서. 그 다음에 3번 중고집단도 아니었고 4번 생활습관도 아니었고 개인 헤이트도 아니잖아. 결국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자,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 그러면 우리 질병 예방, 건강,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인 효율,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질병 치료 아니었잖아. 적정 기능수 이런 말 없었고, 사회적 효율도 없었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건 볼 거 없고요. 그치. 그 다음에 24번 갈게요. 24번. 자, 공중보건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보건사업의 대상. 우리 공중보건의 보건사업의 대상 제가 대놓고 가르쳐드린 적은 없지만 모든 지역사회 주민, 건강한 자,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주민, 빈민층, 노인층 답은 1번일 거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0번도 제가 이것도 대놓고 가르쳐드린 적은 없어요.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유사한 학문. 일단 치료의학은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그리고 임상의학도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그리고 감염병의학도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이거는 우리 그 공중보건하고 조금 개념이 좀 떨어지거든요. 산업의학 아니면 건설의학이거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산업의학, 건설의학? 근데 여기서 외우실 거는 건설의학이야. 그러니까 건설의학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그러니까 뭐를 건설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예방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뭔가를 하는 거, 적극적인 의학, 이걸 건설의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역사로 들어가네. 역사로. 여기까지 일단 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역사로 들어갈게요. 자, 역사 부분은 이제 역사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나올 거만 이제 꼭 나왔던 사람 이거 좀 위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는 고대기. 역사의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 중세기. 그 다음에 근세기. 같은 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기. 그 다음에 현대기. 그래서 크게 5개의 기로 나뉘어요. 자, 고대기는 AD 1년부터 500년까지가 고대기예요. 그리고 중세기는 1500년까지. 보세요. 중세는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 엄청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세기는
1850년까지. 그리고 근대기는 1900년까지. 보세요. 1850년에서 1900년이면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두 개를 합해서 근세기라고 하자, 두 개 합해서 근대기라고 하자라고 주장도 하지만 저는 설명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기는 되게 짧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900년 이후를 현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기에 별명을 좀 붙여드릴게요. 고대기는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관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까 말한 운명론이야. 네가 뭐 아프게 태어난 팔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너 아프고 어린 나이 죽었나 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여기는 개인위생 중점의식이야. 개인위생 중점